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오늘 도시주택국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4회 추경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은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찬항 도시재산과장입니다.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서순 주택과장입니다. 윤종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2023년도 일반 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의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59쪽 5개 광고 발전기금입니다. 5개 광고 발전기금은 5개 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7억 3천만 원, 지출 9억 1,7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준으로 12억 2,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1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수입, 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수입으로 2020년 예치금 회수 및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을 63쪽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각각 6,6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경 추가 경정 예산안 및 명시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도시주택국 제4회 추경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 대비 10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7,4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쪽 제4회 추경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3억 9,200만 원이 감액된 445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28억 5천만 원으로 도시계획 공구료 2천만 원, 진입관문 경관 개선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비 7,100만 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7,392만 원으로 기본 업무 수행여비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00만 원이 감액된 314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사업 일정 지원으로 신문 공고료를 1,600만 원,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집행 결과에 따라 잔해 1,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안정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4,400만 원을 연구 개발비 및 마을관리센터 운영비로 총사업비 변경 없이 통계묵관 재원을 변경하였고, 국제교류재단에 위탁 추진 예정이었던 센터 운영 교육비 4,800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여 직접 추진하고자 합니다. 247쪽 건축 허가과 소관으로 기정 대비 3,600만 원이 감액된 2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농지 불법 행위 단속 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00만 원, 기본 업무 수행여비 잔액 발생 예상액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48쪽 주택가 소관으로 규정 대비 4,500만 원이 감액된 3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항으로 5개 광고 관련 심의수당, 공동주택 법정교육 위탁 수수료, 지역건설 업체 및 시공자 토론회 개최비를 각각 300만 원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위원회 수당 800만 원, 국내여비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토지정보과 소관 기정 대비 1억 400만 원이 감액된 4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집행잔액 3,100만 원, 지적 제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 감정 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4,400만 원, 드론 영상 촬영비 집행잔액 1,700만 원 등 6개 사업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부터 320쪽까지 서재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200만 원을, 세출 예산으로 예탁금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4쪽입니다.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채비지 매각 대금 등 총 25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 3천만 원과 예탁금 25억 1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28쪽입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예탁금 이자 수입 1,300만 원, 세입 예산으로 예비비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32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예탁금 이자 수입 1억 3,700만 원, 세출 예산 예탁금 1억 3,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37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예탁금 하반기 이자 수입 7천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국토교통부 2022년 도시재생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하여 언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6억 1천만 원과 서정리 활성화 사업 사업비 15억 1,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2023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지역 도시개발 활성화 사업입니다. 토지 매입비로 계상된 12억 원은 토지주의 부등위로 매수 협의가 불가하여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외한 11억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비 43억 8,900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증액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 2월 사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2억 2,200만 원, 평택시 군구안 군공항 비행 안전 영향 검토 및 온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3억 5,700만 원 등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총 11억 5,3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0조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빈집 정비 지원 사업 1억 8,800만 원과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6천만 원은 소유자의 동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 허가과 소관입니다. 갈곡1이 마을에 간 신축 사업과 관련 주민 의견 수렴 및 단가 상승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연내에 준공이 불가함에 따라 1억 7천만 원을 2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의 조정금으로 현재 이의 신청 접수 중에 따라 16억 2천만 원을 2월 계상하였습니다. 416조 기타 특별회계 명시 2월 사업 조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로 통복 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 추진에 따라 행정 절차 이행으로 금년 내 설계 용역 준공이 불가하여 용역비 및 공사비 1억 8,9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 2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23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75쪽입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은 민간 개발 등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8,1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5억 7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준 총 18억 8,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77조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수입 지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8조 수입은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수입 및 예치금 희수 등 15억 6,200만 원이며 79조 지출은 시금고 예치금 1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조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5개 광고 발전기금은 5개 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에 12억 2,600만 원입니다. 2023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4억 6,300만 원, 지출 4억 7,4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준 12억 1,400만 원입니다. 87조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조 수익 계획입니다. 5개 광고물 신고, 허가, 수입증지, 5개 광고물법 위반, 이행 강제금 및 위반 과태료 수입, 예치금 희수 등 6억 7,200만 원입니다. 90조 지출 계획은 불법 유해 광고물 정보 및 현수막 게시대 관리비와 시행고 예치금을 계상한 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사업명서서 7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구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3,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은 안정리 커뮤니티 광장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73억 2,800만 원 등 각종 보조금 및 지방채 반영에 따른 수입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7억 2,600만 원이 감액된 27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수수료 5억 1,200만 원과 농지 보전 부담금 징수 교부금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8조 주택가 소관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600만 원이 증액된 2억 2천만 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등 3개 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4억 1,4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3억 1,500만 원, 지적재주사 조정금 8억 원과 기타 각종 가증금 및 과태료, 개발부담금,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조 2020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6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5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신규 사업 및 전년 대비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조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7억 원과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비 5억 원을 차수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6,300만 원과 39쪽 스마트 도시사업 협의회 운영비 1,100만 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비 1,900만 원, 경관 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운영비 4,200만 원은 참석수당 단가 상승과 개체 휘수 증가를 고려하여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및 재경비는 토지매수 청구권 이권이 접수됨에 따라 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심 대광장 2개소 인수관리에 따른 경관광장 유지관리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추경으로 편성된 공공디자인 공무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시상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조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법정 시기 도래에 따라
경관 자원 조사 및 경관 계획 제수를 위한 용역비 1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안은 2억 7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만 원으로 도시경관 개선 사업을 위한 1억 원을 신규 개성하고 42조 공무직 임명의 인건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조 도시재생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1,6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 위원회 참석 수당 위원회 운영비로 1,300만 원, 44조 도시재생대학 행사 실시 지원금 400만 원, 45조 안정리 커뮤니티 광장 조성 관련 위탁사업비 129억 2,600만 원, 안정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조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41억 800만 원, 47조 서정동 샛들마을 사업 1억 3천만 원, 48조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68억 5,700만 원, 49조 신장마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16억 3,300만 원, 51조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6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모니터링 및 성장관리 용역 1억 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2조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53조 건축허가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20억 원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3개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4,600만 원, 건축사 현장 조사 및 검사 수수료 4억 5천만 원, 마을이관 건립 보증금 지원 사업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근린 리모델링 지원 시범 사업 5천만 원과 54조 친환경 주택 개보수 주민찬양 사업비 1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도비 보조 사업 3,200만 원, 불법 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조 주택가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5억 2,200만 원입니다. 각종 주택행정 심의위원회 수당 및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수립 의무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조 노시설 보수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노승강기 등 지원사업으로 의무관리 대상 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 8천만 원과 비의무 관리 대상 지원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보조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조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수용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조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9억 8,600만 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국비 보조금 9천만 원과 61조 지적 제조사 사업 국비 보조금 4억 6,100만 원, 지적 제조사 사업 일반 운영비 및 조정금 등으로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조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을 위한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억 4,900만 원, 도로명 주소 기분도 유지 관리비로 6,400만 원, 63조 주소 정보 시설 일제 주소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고 LED 도로 명판 설치 주민 참여 예산으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4조 개발이익 한수 관련 수수료 등으로 9,100만 원, 65조 토지 이동 정리 및 지적 측량, 성과 검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서재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1,5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으로 공공채비지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600만 원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부터 336쪽입니다.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5,1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으로 예탁금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0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3억 6,7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으로 환지 청산금 교부를 위한 시설비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4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3억 원이며 세출 예산으로 신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와 소사사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를 각각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48쪽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은 28억 1,4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다같이 커뮤니티 센터 조성사업 5억 원, 신장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12억 1,500만 원, 안정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7억 3,800만 원, 신장마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3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도시주택구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팽성이론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 3억 400만 원과 도시재생과 소관, 안정커뮤니티센터 광장 조성사업 등 9개 사업 69억 9,7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6개 사업 101억 4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각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및 추가 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및 예산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정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3개과씩 나누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 회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본예산 세입 예산이 한 6.7%가 증가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랑 같고,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본예산 세입 예산이 한 15.1% 늘었고요. 건축학과는 반대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본예산이 20.6%가 감소가 됐네요. 주택과가 50.3% 증가했고, 토지정보과가 16.2%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세출 예산을 보니까 또 도시주택국 전체적으로 보면 15.8%가 증가가 됐고요. 도시계획과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본예산이 151.1%가 세출 예산이 늘었고요. 도시개발과가 220.7% 늘었고, 도시재생과가 12.7% 늘었습니다. 건축학과가 9.7% 전년 대비 본예산, 올 본예산이 세출이 좀 줄었고요. 주택과가 30.2%가 늘었고, 토지정보과가 10.4%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주택국은 세입 예산이 6.7%가 늘었고, 세출 예산도 15.8%가 늘었어요. 여러 사업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과를 질의하기에 앞서서 일단 명시 2월은 우리가 의회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고 또 명시 2월을 다음 연도로 넘겨야 되는 그런 몫이기 때문에 명시 2월 쪽을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이제 신규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경관 자원조사 영역이 한 건이 있습니다. 세출에.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2월 예산은 없고요. 신규의 경관 자원조사. 그건 세출 예산 아니에요. 신규 사업, 신규. 네, 없습니다. 예. 신규 사업은 없죠. 그 명시 2월이 지금 6건이 있고요, 그렇죠? 명시 2월들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뭐 황해권 전략형 국제도시 육성, 이것도 명시 2월도 있고, 역시 똑같은 건데 좀 명시 2월된 건들이 6건이 있는데, 이 명시 2월들이 되는 것은 뭐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떻게 됐든 사업의 예측성이나 그 사업의 진행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은 한번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 2월 될 거를 일단 다 금액을 처음부터 확보를 하고 가야 되느냐라는 또 그런 의문이 좀 생겨요. 이 명시 2월로 인해서 또 다른 사업들이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물론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액 사업들을 확보를 해서 가다가 결국은 그 해 안에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되질 않고 다음 해로 2월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에 이제 명시열된 거는 그 연차 계속비 사업의 연차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좀 합본형해서 했고, 뭐 준공식이 미도래나 이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2월 시킬 수밖에 없는 뭐 구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연차 사업이면
굳이 1차, 2차 나눠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한 번에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그 부분을 의원님 좀 이게 설명을 이제 드리는 예, 거예요. 한 번에 확보된 건 아니고요. 이제 예산이 이제 연차별로 아니 저 확보를 추경에 세우고 이제 한 거고 본 예산에 세운 것도 있지만 이제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추경의 목적이 뭐죠? 아 추경에 그 이제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금해 사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 예산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이제 차수분인데 애초부터 세운 게 아니고 이제 추경에 세웠던 건데 준공 기간이 안 돼 가지고 이제 다 돈이 집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2월금들이 자꾸 이렇게 2월 건들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건 바람직한 현상은 분명히 아니에요.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전 이번에 예결위도 들어갔지만 이번 명시 2월 건은 제가 다 짚어볼 겁니다. 하나하나 짚어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한번 나름대로의 어떤 결정들을 내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 명시월 쪽은 많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7쪽을 한번 보죠. 2040 그 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사업 설명서입니다. 지금 시가화용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2040 도시 계획도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2035까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가용지 확보한 것 중에서 남은 게 대략 한 서부권이 한 130만 평 정도, 동부권이 한 150만 평, 지금 해서 한 280만 평 조금 그 전후에서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시가화용지는 상당히 좀 부족한 편이다. 이 재정비를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평택시가 발전하는데 좀 그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4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아직 이제 이 차수분 그 2차분이 아직 준공이 안 됐고요. 지금 이제 시민기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나온 의견 갖고 이제 또 2차분이 준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한 1월 달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그때 나머지 금액이 다 빠질 예정입니다. 준공이 2차분 준공이 되면. 어떻게 됐든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근데 좀 이거는 위원님 사회 추경 때 세운 예산이라.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페이지 9쪽을 한번 보죠.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좀 했는데 지금 이게 2022년도에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그 대상 그 세부내역 산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상 면적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근린공원 해제지역의 5,290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22년도에 그렇게 했습니까? 네네. 그 기준으로? 대상 지역이 예예. 그 우리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법이 바뀌어서요.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데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이 안 되면은 이제 제조장이나 공장 이런 것들을 허가를 해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3년 이내 21년도에 그게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된 거라 24년까지는 선량관리 방안을 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계획관리지역이 얼마라고 그랬었죠? 계획관리지역이 3,290만 평방미터고요. 예. 자연녹지 지역이 1,980만 평방미터. 그리고 근린공원 해제 지역이 20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계가 5,290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2020년도 저희 그 본예산 올라올 때 거기 산출내역에 그 올라온 거하고는 좀 틀린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 19년 20년도에도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을 했는데요. 예. 이쪽에 이제 이때 수립한 게 기성장관리 방안 수립한 현황이 868만 3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동부 쪽에 6개소, 고덕에 2개소, 팽성에 2개소, 안중에 3개소, 현덕에 1개소 이렇게 현재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이 돼서 고시가 14군데가 고시가 돼 있습니다. 현재.
그 작년도죠. 아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 올라오면서 그 요구액을 그 요구액 올라온 거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그 계획관리 지역이 4,400, 1,200, 4,412만 1,234m 제곱으로 그 나왔었고요. 자연녹지 지역이 2,300만 미터 제곱.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기는 총 합계로 해가지고서 이제 그 나머지를 합한 금액들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요. 산출 내역 그 당시 예, 맞습니다. 한 거고. 그거 이제 발주하다 보니까 예. 발주 예산서는 그렇게 수립을 했는데 이걸 이제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예. 발주에다가 이제 바르다 보니까 그 면적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면적 차이가. 예. 예. 그리고 이 성장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 대한 중복되는 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제 기억이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안중의 그 송담지구 그 앞에 보면 39번 도로랑 그 사이에 그 성장관리 지역으로 그때 그 지정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지역은 지금 또 역세권으로도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중복되는 데는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2020년도, 19년도, 20년도에 할 때는 이제 역세권에 대한 게 계획이 없었는데 수립을 해놓고 이제 역세권에 대한 계획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다시 또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거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이제 용도 지역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그 20쪽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가 뭐 0%예요. 제 예산 집행률이. 나름대로는 다 사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률이 0%가 나왔다는 거는 좀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좀 바라고요. 그 27조억을 한번 보죠. 경관 및 디자인 사업비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집행률이 좀 낮아요. 왜 그렇습니까? 27페이지야. 예, 사업 설명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전 저희가 용역 기간이 조금 미도래 됐고요. 지금 준공 시점에 연말이면은 아마 거의 다 나갈 수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디자인 표준 영역인데 준공이 돼서 12월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그 경관지구에 관련된 것도 같이 들어갑니까? 사업량에? 22년 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 23년 요구액을 23년. 23년 예산이야? 예. 23년 예산은 이제 경관 자원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역에 있는 경관 자원조사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2024년도에 경관 계획을 재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경관 자원 조사를 활용해서 이제 경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남양호 주변하고 지금 그 평택구 주변으로 해서 몇 미터인가요? 그 강변으로부터 수변경관지구가 하천변으로부터 100m가 100m 씩 수변경관지구를 이렇게, 지정해놨습니다. 지정이 돼 있죠. 네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지정이 되기 전에 이제 그쪽에서 양식업 같은 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양식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농지에 대한 그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한번 연장해서 최대 12년까지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2년이 지나고 나면 일단 원상복구를 시켜야 돼요. 그 토지를 본래대로 원상복구를 시키고 일정 부분 또 그 토지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다가 뭐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제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다시 제허가를 맡다 보면 경관지구에 걸려서
이게 허가가 또 안 나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는 대책을 어떻게 써요? 그분들은 처음서부터 경관지구 지정하기 전서부터 양식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보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야. 새로 내는 거야. 경관지구 조성되면서 하는 거는 뭐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했던 분들,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분들은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생존권과 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경과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두고 운영을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건. 아니, 기존에 했던 보여집니다라고 하면 분들은. 안 되고요. 그런 걸 지정을 할 땐 그런 대책까지 다 세워 놓고서 경관지구를 해야지. 예? 기존에 뭐 경관지구 하기 전서부터 계속 그런 업을 하고 그거를 평생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경관지구가 지정이 됨으로 해서 피해를 온다면 그 또한 저는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해결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례 조사를 한 바 있고요. 일부 민원도 해결한 거로 기억은 되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된 민원이 있으면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선출 내역에 보면 그 인건비들이 나오는데 책임연구원, 연구원, 그다음에 보조연구원 이렇게 해서 그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책임연구원이 1명, 연구원이 4명, 연구보조원이 5명. 그런데 책임연구원이 상당히 그 인건비가 좀 연구원이나 보조연구원들에 비해서 지금 반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이나 보조연구원 중에서 1명이 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연구원이나 이제 보조연구원이 현장 조사라든가 이게 활동 횟수가 예. 책임 연구원은 1회라면은 그러니까 연구원이나 보조연구원은 책임 이제 활동 횟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 형태가 더 많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인원도 책임 연구원은 1명이면은 연구원은 이제 4명. 이게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연구원이 이제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지불이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품셈분법으로 따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어디는 또 이게 품셈분법 정부에서는 하는 거는 거의 다 품셈분법으로 하는데 어느 사례 같은 경우 또 법인세법으로 따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일률적이지 않고? 예. 아니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그 여기 우리 저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자연순환과 그때 할 때 보다 보니까 이제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을 보는 데는데 다 자연생법으로 하는데 한 분야가 법인세법으로 주로 법인세법으로 계산해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맞질 않아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도시개발과 좀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신규 사업이 몇 개예요? 몇 건이죠? 네, 신규 사업 3개입니다. 3개요? 네. 일반에게는 하나입니다. 하나죠? 네. 일반에게서는 한 건이고 명시월이 한 건이 있죠, 그렇죠? 예. 신규 사업은 도시경관 개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명시월은 보니까 효율적인 도시개발로 해서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게 있는데 이 명시월은 왜 명시월이 된 거죠?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 통북촌에 폐천 부지가 있는 데가 있고요. 거기 이제 지하차도가 생겼습니다.
그 폐천부지 끝에 펌프장이 있는데요. 거기다 이제 펌프 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고요. 예. 그 이제 설계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이렇게 보니까 현재 용역이 중지가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시설 결정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 이제 시설 결정할 동안 용역 중지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누차 얘기지만 이 명시월에 대한 부분들은 불가피한 측면은 다 있을 겁니다. 있지만 최대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예산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31쪽 좀 잠깐 한번 봐보죠. 민간 제한 도시 개발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뭐 예산은 똑같아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 마무리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산 절차를 아직 밟지 않은 곳들 그런 것들이 평택에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 정도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공사는 준공이 됐고요. 이제 예. 청산 과정인 이제 사업지가 있고요. 또 이제 또 그 법적으로 좀 문제가 돼가지고 그 준공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2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좀 세워야 되잖아요. 또 일정 부분 기한이 좀 지난데도 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 주시고 물론 뭐 그 공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민적인 부분에서 본인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그런 절차가 나오지만 그런 거에 대한 뭐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철저하게 해서 민간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도시경관 사업이 이게 신규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서재지구내 공공채비지 꽃밭 조성, 그렇죠? 여기다 지금 뭐를 조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꽃밭인데 어떤 꽃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봄, 가을로 유채꽃이나 코스모스 이런 거를 해서 주민이 좀 활용할 볼거리 제공이나 이런 거를 좀 할 계획이고요. 지금 여기가 공지다 보니까 뭐 쓰레기나 이 도시경관이 좋지 않아서 주민들이 또 이 경관을 하기 위해서 이런 꽃 같은 거를 계절꿀로 심어서 좀 볼거리나 제공이나 이런 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좀 건의가 있어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여기에다 과연 뭐를 할까 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예산 금액이 지금 현재는 한 1억 들어왔는데 1억 한 12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저한테 산출을 해서 주더라고요. 물론 전 용역을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면 레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저한테 준 자료보다는 조금 낮게 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려고 하냐면 받아본 것도 지금 유채꽃이에요. 이거 지금 예산 통과되고 나면 유채꽃 언제 심습니까? 유채꽃은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는 심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언제 심냐고요. 지금 조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고요. 내년에 코스모스하고 유채꽃하고 1년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예산이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유채꽃을 심을 거 아니에요, 봄에. 그렇죠? 일단 봄에 심으면은 그 활착이 안 돼서 시즌을 볼 그렇다면 거리는 그러면 없습니다. 이 금액이 필요가 없죠, 지금. 예. 아니 코스모스는 하반기에 6월에 심어야 심는 되니까 예? 하반기에 좀 심어야 됩니다. 하반기. 그래 이제 다음 연도 그 3, 4월에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여기 올라온 예산이 유채꽃하고 코스모스를 심는다는 조건 하에서 1억이 올라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지금 통과가 되고 나면 내년 봄에 유채꽃을 심어야 되잖아. 이 예산대로라면. 그렇죠?
안 심으면은 이 예산이 필요가 없죠, 1억이. 지금 그러면 예산을 이 예산을 일부러 삭감해라는 뜻인가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응. 내년 10월에 또 10월에 10월에 심는다? 다음 연도에 또 이게 연계성이 있어서 그러면 10월에 심는다. 코스모스를 11월에 먼저 심고. 지금 시기적으로는 유채꽃을 심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이게 결론은 예. 6월 달에 그러면 심고 코스모스 심고 유채꽃 심고 이렇게 해놓은 그 말에 가서 이제 연계성은 있습니다. 11월에 심는다. 10월 말 정도 심으면 아마 그 유채꽃이- 예산까지 해서 예, 1억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채꽃은 한 11월에 심어야 발화율이 한 70% 정도 이상 나오지. 지금 2월달 같은 경우 심게 되면 이거는 발화율 자체가 지금 50%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산과 좀 질의를 그럴까요?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입니다. 도시재산과 지금 신규 사업이 몇 건이에요? 올라온 게? 다섯 건이죠? 명시월이 지금 2건이고요. 뭐 도시재생 현장 지원 사업도 신규 사업, 달보드레 센터 운영 지원, 도시재생 사업 모니터링 성과 관리 용역 해서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신장마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뭐 해서 5건이고 명시월이 지금 2건이 있는데 역시 그 2건 중에서 다른 명시월하고는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낙후지역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이 이게 전액 2월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명시월 할 때 보면 뭐 일정 금액들 사용하고 나머지를 그 명시월이 넘어가는데 지금 처음서부터 책정한 금액 자체가 전액 지금 그 2월 됐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요거는 그 사업 시행자가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강요는 할 수 없고 사업 시행자가 신청 들어오면 그거 갖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 준공이 났는데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집 정비나 이런 사람들이 준공은 났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구비를 못 해가지고 못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계도 중에 있고 지금 엊그저께 나간 게 한 몇 건 나갔습니다. 준공은 됐는데 서류가 안 됐다.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됐든 적극적으로 그 도시재생과에서 그 좀 관리 좀 잘해서 이렇게 이런 건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그 38쪽을 한번 봐보죠.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이게 제가 보니까 2016년서부터 2017년까지는 그 운영자가 주식기타 러번다이나 빅스라는 데서 했었고 17년 5월서부터 19년도까지는 KM 경영전략 연구소에서 했었어요. 운영을 19년서부터는 그 직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2020년서부터 이 운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 위탁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요거를
어디서요? 기초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기초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것들을 요거 좀 그 연도별로 해서 그 운영하는 데들을 좀 자료를 좀 저한테 좀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그 2020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약간 좀 감소가 됐어요. 그 감소가 아마 도시혁신 그 산업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비가 약간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네요. 늘어났네. 부수단가는 조금 늘었고요. 늘어났네요. 예. 거기에 그 홈페이지 저희 도시 재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이 작년까지는 이제 거기에 유지 보수비가 2천만 원이 들어갔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유지 보수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보부스비는 좀 증액이 된 거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 원인을 보니까 산출 내역을 보면 그 공공운영비에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한 72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게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감소가 확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요거는 저희들이 그 신장동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 현장지원센터가 당초에는 거기 지금 그 노인의 건물 상인에 기존의 상인회에 쓰던 건물을 2층을 이제 시의 건물이라 임대해서 쓰다가 저희들이 거기에서 3층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42쪽 그 도시재생 현장 지원 사업도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43쪽 달브레드 센터 운영 지원도 지금 신규 사업으로 좀 올라와 있어요. 액수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요게 간략하게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는 그 현장 지원 사업비 증가 4,400 증가된 거는요. 이게 이제 안중이나 서정역세권 원평 요거를 향후 공모를 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신규 예산이고요. 뒤에는 그 달보드레 센터 운영 지원이 1,710만 원 요거는요. 안정 지역에 지금 달보드레 센터가 준공이 났습니다. 거기에 준공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61쪽도 도시재생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용역도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좀 심도 있게 저희가 들여다보고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63쪽을 한번 봐보죠. 빈집정비 지원사업 도비가 있는데 22년도 본 예산에 비해서 23년도 예산이 약간 좀 감액이 됐어요. 그 지원 내용을 보니까 뭐 4등급 단순 철거 비용으로 해서 지원 내용이 있고 1, 3등급도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2년도에는 안전조치 비용 3등급으로 해서 울타리 설치비가 있었거든요. 이게 왜 빠진 겁니까? (63쪽) 사업설명서. 이거는 그 사업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124개에 관한 것을 우리가 그 5년 주기로 이거를 현장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2020년, 2023년 연도별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되겠습니다. 네, 해놓은 건데 예, 예. 2022년도 본예산 그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 예. 거기 지금 나와 있는 4등급 그 철거 비용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1, 3등급도 역시
보수 비용 지원하는 거, 이거 외에 또 하나가 안전조치 비용으로 해서 3등급으로 해서 울타리 그 설치 비용이 6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2022년도에는. 근데 지금 이 그 안전조치 비용 3등급 울타리 설치 사업비가 지금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예,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를 제의한 이유가? 그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빈집 정보 전체적으로 이 일제 조사하고 대상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담장도 있고 있는데 내년도의 대상은 그 저희가 빈집 정보 하면서 정비하면서 아마 사업 계획에 그게 없어서 아마 제의시켰을 거예요. 그게 이제 건물에 따라서 이게 요 보수하는 그 저기가 방향이 사업량이 서로 틀려서 아마 제의를 전에도 2021년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차장 그 이유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65쪽 한번 봐보죠. 단독주택 집들이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 아마 신규 사업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률이 지금 0%예요. 0%인데 2023년도 그 예산 집행률이 0%인데 2023년도 요구액은 더 이래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1억 8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요건 그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2022년도에는 5개소가 우리 평택시로 확정이 됐고요. 23년도에는 그 15개가 증가돼서 20개소가 좀 그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 금액으로 되겠습니다. 아니 증가 근데 그런 요게 이해 가는데 예, 예. 예산 집행률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2022년도 6천만 원을 세워놓고 그에 대한 그 예산 집행률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2023년에 더 늘려가지고 증액한 게 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이게 그 집수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요 자료 내고 5개 중에 이제 2개는 중국이 나서 이제 집행이 됐고요. 또 그러고 요번에 그 저 도에서 저희들이 이제 요게 그 단독주택 집수리가 그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 지역에 대한 곳에 작년에 5군데 책정했는데 경기도에서 확대를 했어요. 쇠퇴 지역까지. 아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래서 좀 이해를 그거에 못하시는 것 대한 같은데 금액이 됐고요. 예산 집행률이 지금 0%잖아요. 그럼 작년도 이게 올해 예산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행을. 세 건이 지금 완료됐. 2건이 지금 완료됐고요. 조건이 완료됐는데 집행률이 0%가 아, 그거는 자료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집행됐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오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 아, 예, 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전혀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집행은 하지 않고 다음 사업년도만 양만 자꾸 늘려가지고 하면 그건 저는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제가 제시를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용 의원입니다. 뭐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 서재지구에 대해서 그 현재 그 건축행위 없는 그 용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지죠? 예, 서재지구. 대지입니다. 예. 좀 이제 그
토지주분들이 뭐 여기 지역분들인지 예집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건축 행위를 못함으로 이제 계속 그 차풀이 무성하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여름철에는 뭐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어떤 그런 그 해충에 대한 그런 발생 지역으로 시민들 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그 용지인데 어떤 그 관리 대책은 없습니까? 평택시에서? 개인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 대책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학교 부지하고 경찰서 부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제초 작업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 포항인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보니까 그 미건축 행위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주변의 그 상가를 위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다 그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가능합니까? 평택에서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소유자하고 건축 그 사업 계획의 시기하고 이게 이제 맞물리는 네. 상황이고 이 토지 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면은 좀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시면은 내년도에는 그 미건축에 대한 그 대지 부분을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요즘에 주차장 주차난 때문에 계속 그 상인 연합회라든지 지역 그 소상공인을 위한 그 대책으로서 소상공인을 위한 그 영업을 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서 평택시에서도 그 토지 분들하고에 대한 어떤 그 협의를 해서 뭐 한시적이겠죠. 뭐 이제 그 용도가 이제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지인데 장기간 방치를 함으로써 그 도시의 미관에 굉장히 그 해를 끼치고 있어요. 사실 아마 그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하고 또 모기나 파리 등 또 쓰레기 무단 방치 등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예방 차원에서 평택시에서도 그 활용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이나 뭐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전달을 해서 도시가 미관에 저해하지 않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 관련 부서하고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의견. 그리고 그 지금 통복 개발지구에 지금 좀 개발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아파트 신축을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복동 상인회에서 통복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그 주차장에 대해서 그 아마 이은화 의원님도 그 알고 계시겠지만은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건의 사항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현재 그 지하 1층에 지상 3층인가요? 그 주차장 그 계획이 그래서 다목적실을 하나 이렇게 넣어달라는 그런 건의 사항인데 그게 뭐 내년 예산에는 지금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이제 올라오질 않았는데 그게 뭐 추경 예산으로 해서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그 관련 부서랑 얘기를 해서요. 의원님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해서 평택시가 이제 구도심이 많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뀌고 있는데
신축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차후 어떤 그런 계획을 2차 계획을 세워서 증축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설계 변경을 좀 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그것도 예산 낭비를 하지 않고 어떤 그 목적의 건축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대중교통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년 추경에 가능하시면은 예산을 좀 넣으셔가지고 그거를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시 계획에 보면은 그 공공 디자인 공모 도시 디자인 관리 체제 구축 경관 및 디자인 사업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2040년 그 2040 도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지금 20억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해마다 5억에서 7억 정도 예산을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공공 디자인 공모라든지 도시 디자인 그 관리체계 구축이라든지 경관 및 디자인 사업이라든지 이게 다 어떤 그 내용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 이제 도시기본계획은 이제 국토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거로 다 이제 용역이 진행되는 거고요. 이제 경관 요번에 이제 23년도에 세운 이제 1억 8천은 이제 경관 자원조사인데 요건 이제 경관법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분야가 이제 법률이 다른 이제 분야입니다. 예. 근데 2040의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지금 초안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직 초안은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강정무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도시가 급속도로다가 이제 팽창하고 발전하다 보니 지금 현재 시가 예정용지 물량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인구 증가 속도가 이제 종전에 2035 할 때 우리가 이제 120만을 그때 놓고 이제 갔는데 그게 이제 협의 과정에서 이제 90만으로 이제 좀 줄어들었는데 그 당시의 인구가 지금 맞는 거로도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2016년 17년도에 할 때 그때 인구 지표를 제대로 설정한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게 승인된 거는 또 이제 90만으로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턱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이게 수요는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 기본계획 재수립에 들어간 겁니다. 올해 예산 얼마 지금 아직 뭐 올 연말이 안 되시니까는 이제 정확한 이 금액은 3억은 다 소진될 거고요. 네네. 시민기획단 운영하는 게 이제 이번 2차분에 들어가 있는데 시민기획단이 이제 11월 달에 위촉장을 줬고요. 지금 12월 24일까지 5회에 걸쳐서 시민기획단하고 이제 퍼실레이터를 하고 이제 두 분의 교수가 총괄해 가지고 이제 시민들의 니즈 사항을 이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나면은 성과품이 아마 1월 중에 나올 거고 1월 중으로 이 금액은 다 집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본예산 그 8쪽에 보시면은 그 총 사업비 20억 중에서 자녀 사업비가 12억 이렇게 기재가 돼 있잖아요. 네. 23년도 요구액이 7억이고요. 내년도 요구액이 7억이고 이제 7억까지 투자가 되고 나면 향후에 이제 내년 추경이나 이때 이제 또 5억을 또 추가로 또 이제 세워야 됩니다. 그래갖고 24년까지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걸로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올 예산이 3억이고 내년 예산이 7억이면 10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자녀가 10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5억이 남는 거죠. 저기
향후 그거 투자- 같은 경우는 그 22년 올해 전에 5억이 기하 확보돼서 저 당초에 21년도에 발주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내년도까지 확보되면 15억이 확보되는 겁니다. 20억 중에.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전혀 사업비가 12억을 가지고 또 이제 2024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투입할 것 같은 그 내용인데 지금 이제 본 의원이 계산한 부분은 지금 여기에 20억에서 전혀 사업비 12억하고 올 연도 3억, 2023 7억 해서 계산이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좀 한 부분입니다. 요 기획부가 5억이 있어서 8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까지 예산 확보된 게. 그리고 내년부터 향후까지 12억이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우리 그 용역 전체 용역 기간이 24년까지입니다. 24년 2월까지라 내년 상황을 고려해서 추경에 좀 예산이 확보를 좀 해야지만 그 당초 목표한 대로 저희가 용역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본 2040 기본 계획에 대한 우리 평택시의 도시 개발 계획이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초안이 나올 수 있나요? 예, 내년도 초안이 나와서 이제 주민공람 저기 공청회도 해야 됩니다. 주민공청회도 할 예정이고 이제 의회에도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예, 우리 평택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본 의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도농 복합 도시로서의 어떤 그 평택시 위치가 도시화로 변화하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이주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잘 해결이 안 돼서 계속 민원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도시계획을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사실 그 서부 지역으로다가 뭐 민원 발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농경지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우리 도심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엇박자가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이런 민원 발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좀 상세하게 계획서에 좀 넣어서 좀 그 초안이 나올 때 우리 저 상건위에다 이렇게 좀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주 의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 성장에 우리 주택국하고 우리 주택국 그 예산 함께 잘 진행해 볼게요. 제가 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도시계획 운영회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예산이 우리가 6,300만 원이 개정이 됐는데 도시계획 의원이 전에는 27명이었는데 지금 20명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7명이 줄었나요? 종전에 50만 전에는 이제 예. 20명이었고요. 예, 지금 50만 되면서 이제 법에서 25명까지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25명으로 5명이 늘었습니다. 5명이요? 우리가 원래 27명 아니었어요? 20명이었어요? 도시계획 심의 그 명단에 보면 그때 27명이었었는 것 같은데 의원 2명까지 해서 25명이 의원 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원이 어떻게 된 거고 예산도 보니까 이제 집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물가 상승에 의해서 2,000원이 올랐나 봐요? 2만 원. 예. 예. 이게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임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2년으로다가 예.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못이 박혀 예, 예. 있고 그러면 이제 2회 지나면 다시 그 의원회 선정 들어가실 건가요? 예, 재선정에. 예, 예. 저는 인원이 좀 여기가 이제 달라진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에요. 18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면 사업 저기 뭐야 사업 설명서요. 여기에 그 우리 그 도시계획 상임 계획단이 운영이 돼서 여기도 예산이 뭐 이렇게 뭐 600만 원이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됐어요. 운영 기간이 보니까 수시 운영, 주민 제한 또는 시장 요청 시에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나요? 예,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고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7명이 되겠습니다. 예. 이 주민 제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적정성 검토하고 우리 현안 사항들, 예. 도시관리 현안 사항들에 대한 자문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10회라고 이게 수시 운영하고 주민 제한 하는데 그 10회라는 이 규정은 이게 뭐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수시 운영이고 제한이 있을 때만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제한이 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10회 돼요? 요거 같은 평균적으로 경우는 예비성 예. 저희가 추정해서 해놓은 추정해서 횟수고요. 올려놓은 거예요? 향후에 이제 더디든지 적어지면 뭐 네. 감액을 시키던 좀 추경에 조금 더 음. 모자르면 이런 예비성 성격이라고 예비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견이야. 예. 그래서 이게 뭐 탄력이 있는 것 같은지 횟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사항이고. 20페이지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이 있어요. 예산 뭐 6억 2천 8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두 필지 토지를 매수 청구를 하는 건데 이게 위치적으로 여기 어디가 되는지요? 예, 용의동에 한 군데가 있고요. 진이면에 한 군데. 현재 6월 달에 접수된 게 2군데가 있어서요. 예. 저희가 가감정을 해봤는데 이제 6억 정도 소요돼서 예산을 세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용의동 쪽은 도시 지역이라 이제 지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가가 이게 만만치는 않네요. 이게 산정한 거 보니까. 예, 용의동이 가평가액이 180만 원 나왔고요. 예. 진이면 하봉이 이제 번지가 이제 185만 원 가감정 평가 결과가 이게 그냥 185만 원. 감정 평가한 거죠? 예,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6억이 넘습니다. 그게 합치면. 예. 글쎄요, 지가가 꽤 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걸 매수해서 그럼 매수해가지고 이 용도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죠? 이제 이건 도시계획 시설인데 예. 그 대지인데 매수를 안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시설로 다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로구나. 예, 도시계획 시설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이렇게 좌표만 놓고 자산권 행사도 못하고 사유재산 침해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고 여유가 된다면 이런 거는 빨리빨리 매수를 해서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 21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세요. 도시 디자인 관리 체계 구축이 있어요. 예산이 뭐 1억 1,68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 그 공공 장소가 이것도 지금 공공요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중심 대광장이라고 해서 2개소와 추가 따른 1개 장소라고 했어요. 여기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죠? 예, 여기는 고덕국제 신도시 내 예. 우리시 최초로 이제 중심 대광장이 2개소가 돼서 준공이 됐습니다. 예, 이거 관리하는 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평방미터씩이나 돼요? 대광장이라면 광장이 아, 몇큰것 같은데.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잠시만요. 예, 예.
7호 광장이 1717평방미터, 광장 8호가 4995평방미터. 또 예, 추가 따른 거 또 하나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또 뭐예요? 네? 이게 2개소만 있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는 게 아니에요? 세개 중심 대광장은 2개소고 2개고. 관리하고 있는 데가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정확한 그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위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좀 부탁드릴게요. (25페이지에) 공공 디자인 공모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도시형 맞춤형 디자인 개발 다양화 해가지고 이게 가림막 민간 사업 대상지 포함인데 이게 공모 심사에 선정이 됐네요.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일부 구에서 매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주변 이제 우리 디자인 가림막이 막 설부 홍보물로다가 막 도배가 돼 있잖아요. 이제 요거를 좀 개선하려고 이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26페이지에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수상 사례가 지금 얘가 요 디자인인 거죠? 처음 이제 시도를 했는데 네. 이제 올해 처음 시도를 했는데 이제 이게 홍보가 좀 제대로 안 돼서 네. 많은 작품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그 미술대학 쪽이나 이쪽으로다가 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제대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덕 신도시 같은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 가림막이 그 저기 난무하게 여러 가지 어떤 때는 잡다한 이런 내용도 있고 이제 있는데 이것도 정비화돼서 이렇게 개선이 되면 일률적으로 이제 참 좋을 것 같아요. 갖고 이게 이제 그 각 분양이 되게 되면 토지별로 소유자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런 가림막을 하라고 어디 시에서 뭐 어떻게 계획을 이제 해서 협의가 이렇게, 건축허가나 이제 주택사업승인이 들어올 때 네. 우리가 이제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안내도 하고 이 파일을 우리가 선정된 파일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나 이런 거를 다 안내를 해서 이제 가림막에 이제 어떤 형태로다가 배치를 해라 이렇게 다 안내를 합니다 지금. 이게 가림막이 이렇게 제도화 돼가지고 규격이 있고 딱 이렇게 하면 도시 미관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사 현장에 이런 데 다녀보면 별스럽게 다 이렇게 아주 좀 잡스럽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 공모 선정은 참 저기 디자인은 좋은 것 같으네요. 이런 것도 좀 활성화돼서 앞으로 그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에 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합니다. 이 4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그 달보들의 센터 운영 지원 해가지고 이게 1,710만 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이게 그 안정리 지역에 달보드레가 지난번에 그 40번지나 41-476 달보드레는 또 준공이 되네. 이거는 서쪽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지금 272번지입니다. 272는 같은 구역인데 이거는 이렇게 도면을 보니까 동쪽인데 이게 그 센터를 2개를 짓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번지가 틀리잖아요. 현재 아까 설명에는 뭐 같은 지역의 운영비라고 했는데 요거는 위치가 틀려요 보니까. 저희들이 달보드레 센터는 한 군데밖에 없고요. 네. 현장 지원 센터가 하나 있는데 아직 그거는 사업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 달보드레 센터는 올해 네. 1월 달에 준공이 나서 네네. 저희들이 요거를 운영하려고 운영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뭐 많지는 않은데 거기 44페이지에 보면 그 안정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거기에 45페이지 그 산출 내역에 보면 여기에도 또 그 추진 계획에 보면 2022년 5월 1월이에요. 달보드레 센터가 조선공사가 준공이 됐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같은 번지가 아니라 그 우리들이 알기로는 센터가 뭐 2개 지역에 생기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닙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주민 그 골목 상권 활성화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 이름을 달보드레라고 이렇게 진 이유는 뭐 별도로 있나요? 예, 국토부에 공모하면서 예, 그 특성에 맞게 저희들이 명명을 합니다. 예, 예. 그때 그 공모했던 그 명칭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수원 같은 데도 이런 달보드레 센터가 뭐 체육관 안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 이름이 이렇게 좀 가끔씩 많이 이 이름이 쓴 지자체가 좀 있어요. 있고 이렇게 보면 어떤 고급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경우도 이런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런 명칭을 쓰게 된 이유는 국토부의 공모에 선정됐을 때 그 이름이라 쓰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 그 신장마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있어요. 이게 그 16억 3,300만 원 예산이 올해 이제 산정이 됐는데 이게 원래 2008년도 도시 그 재정비 촉진 지정됐다가 이게 이제 해지가 돼가지고 2016년도에 해지돼서 기능 회복으로 다시 이게 이제 뉴딜 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진행 사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지금 우리 동네에서 우동쌀은 예. 2020년도 7월달에 예, 공모를 해서 11월달에 공모가 당첨돼서 지금 21년부터 예. 23년까지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그쪽 지역도 굉장히 낙후돼 있고 이렇게 좀 지역이 침체돼 있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은 도시재생을 한다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게 진행 상황 같은 게 활성화가 되고 좀 추진이 눈앞에 활력 있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그 센터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우동쌀 지금 그 센터 사무실은 신장동에 269번지 일원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현재 3층으로 젖어 있습니다. 269번이요. 예, 예, 이제 예. 신장도.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이제 그 신장동이나 서정동이나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별로 이렇게 눈에 확 띄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없으니까 이거 도대체 언제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늘 얘기를 하죠. 이게 좀 빠른 추진이 돼서 눈앞에 보이는 그 결과물들이 좀 보였으면 합니다. 도시 재생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가장 이게 도시주택국에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도시 재생이죠.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있게 좀 조기 사업 추진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요거 그 도시재생 사업은 예, 금방 이게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네, 계속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게 보일 수가 없을 겁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아까 좀 32페이지에 보면 도시경관 개선 사업 이거 이제 강정구 의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씨앗값, 뭐 코스모스, 뭐 종잣값이라고 이게 1억 정도가 예산이 됐죠. 여기가 이제 그냥 놔두고 공터로 놔두면 쓰레기 뭐 적재도 되고 이제 미관상 안 좋아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충동에도 학교 부지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분양을 지역민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분양을 해서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이제 복지관이고 뭐 이제 센터가 그쪽으로 이제 옮겨갈 때까지는 이렇게 하는데 요거 그 빈터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과에서? 아니, 예, 여기 예. 말고 여기 이충동 아, 이쪽. 2층 2지구 말하는 건데 아니 거기는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센터 짓기로 정해져 있는 거고 여기도 이제 돼 있는데 여기는 현재 어디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해요? 이것도 가지고 계셔 관리를? 아니에요. 여기 지금 얘기 서재지구는 서재지구 예, 예.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계시다고.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니 1억이라는 돈이 이제 예산이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유채꽃이나 코스모스 심어서 아름답고 이제 보기가 좋고 미관상 이제 좋긴 한데 예산이 수반이 돼서 이충동 그 학교 부지 마냥 지역민들한테 조그만 텃밭으로 운영을 하게 하면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아니면 뭐 그냥 여기서 관리를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예. 평생 학습센터가 들어갈 건립이 지금 곳이잖아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전까지만 이제 좀 도시미관 저해하는 거 좀 하는 거고요. 네. 당초에 이제 저희가 1억을 예산을 반영을 할 때는 유채꽃이나 뭐 코스모스 이렇게 1년에 2번씩 하는 거로 해서 이게 아니고 예산을 뭐 매년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좀 해놔가지고 그 2, 3년 갈 수 있는 거로 지금 해서 검토를 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종 종자 구입비가 지금 여기 보면 총 예산 1억 중에서 2,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종자비가 올 한 해에 뿌릴 종자비는 아닌 거죠? 한 해 종잡입니다. 한해 유채꽃 종잡이에요? 한번 코스모스 한번 2회 하는 거를 지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좀 평수는 뭐 이렇게 평수를 따져보면 1,500평 정도가 되는데 2,000평 가까이 됩니다. 이게 씨앗값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보다는 좋으니까 뭐 꽃을 심든 뭐 코스모스든 유채꽃이든 보면 지역 주민들도 뭐 보면서 힐링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그 일회성으로 1년에 2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한 번 해놓으면은 우리 평생 학습센터 건립 전까지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기를 하겠습니다.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뭐 도시 재생과까지만 하라고 하니까 저는 이거 여기까지 질의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예.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